기다리고 또 기다렸었던 비트코인 반등과 함께하는 주말,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 댓글에 대댓글을 달지 못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관련된 영상 제작하자마자 제가 또 바로 다른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좀 바빴었는데, 그래도 당연히 댓글들은 항상 읽어보고 있고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댓글에 대한 이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바로 소식으로 넘어가가지고 일단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혼조세,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드디어 깨어나는 것인가 42,000달러까지 껑충 뛰어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45,000달러까지 쭉 주말 동안에 직행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트코인들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에 대비해가지고는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긴 한데, 도미넌스도 좀 같이 떨어져 주면서 알트코인들도 즐길 수 있는 시간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샌가 2024년 첫째 달인 1월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FOMC 미팅이 있습니다. 연준의 첫 번째 2024년도 미팅이 있는데, 일단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지난 12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연준이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욱더 중요한 이 데이터로 보고 있다라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6% 상승, 예상치에 부합한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후 첫 번째로 3% 아래로 내려간 것이어가지고 유의미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미팅 직전에 나온 데이터가 이렇게 긍정적이면 당연히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연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측정을 할 때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다는 핑계를 대면서 중요한 데이터로 수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참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인데 참 아이러니하죠. 서민들은 날마다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잡아간다라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는 연준. 그래 뭐 이렇게 된 거 금리도 내리고 돈도 더 풀어라, 비트코인 가격이라도 올려보자. 이어서는 비트코인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제 미국 정부가 법무부가 비트코인을 갖다 판다라는 악재 소식이 나온 이후에 비트코인은 오히려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페이크를 준다 라고 한국에서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 소식과는 다르게 가격이 반대로 가는 경향들은 과거에도 종종 목격이 되었었죠.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 중에 크리스 버니스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은지. 잘못한지 간에 비트코인 가격은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최소 3만 달러, 최대는 2만 달러 중후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알트코인들은 더 괴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강력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팔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크립토코안트의 기고자 조아요 웨슨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을 팔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왜냐? 반감기 때마다 채굴 경쟁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채굴자들은 효율적인 채굴 장비와 기술에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1년간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모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줄기차게 내다 팔고 있는 채굴자들. 반면에 크립토코안트의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소식도 가지고 왔었는데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등 암호화폐 수탁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들에 관련된 거래량, 매집 거래량이 5년 만에 최대치로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매집 주소들은 현재까지 170만 비트코인을 보유 중에 있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어제 마찬가지로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 기관처럼 행동하라라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기관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주고 있다더라. 그러면은 개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기관들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개미가 돈을 벌려면은 결국 고래 등에 타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에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개미털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변동성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투자 전략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LG 분석가. 어제 이 범위 내에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었던 비트코인이 상방 돌파를 하자마자 큰 폭으로 반등을 했었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까지 간다고 예측을 했느냐? 지금 이 그림인데 44,600달러 선까지 일단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비트코인 더욱더 큰 폭으로 조정을 받게 되면서 33,000달러 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시작하게 될 것. 자,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인지. 덴 크립토 트레이지 같은 경우는 이번 비트코인 반등 같은 경우는 45,884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폭으로 떨어졌었던 공간을 이제 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스틴 베넷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번 상승은 가짜 상승이다. 46,0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겠지만 결국 후에 더욱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될 것. LG 분석가와 비슷한 의견인데요.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한 수 더 떠가지고 지금 거래량도 적고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다가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44,000달러 초반대까지 올랐다가 무너지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어제 비트코인 상승을 또 바로 예상을 했었던 크립토 류브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다가 중간에 빠지지 않고 47,0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빠질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일단 분석가들의 의견은 거의 다 동일하죠. 이런 식으로다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긴 할 텐데 그 반등 정도에 따라서 44,000에서 47,000달러 그 후에는 더욱더 큰 폭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을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차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주봉 차트인데요. 해당 주봉 차트만 봤을 때는 절대로 하락할 것 같지 않다. 하락세가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매튜 아일랜드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 꼬리, 긴 꼬리를 봤을 때 마치 개미털기, 가짜 하락을 보여준 듯한, 연출한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42,200달러 위에서 안착을 할 수 있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재미난 비트코인 현재 상황,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이어지게 될 것인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만 동시에 겁나 아쉬운 것이 있다라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아래로 쳐박혀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미넌스가 해당 저항을 다시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전 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하루빨리 다시 하락하기를 바라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 알트코인들이 좀 숨을 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세이와 티아 상승을 예상해가지고 저도 소개를 해드렸었던 프로페서 아스트론스 분석가 같은 경우 당당하게 해지충을 시전을 하면서 세이가 1달러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었고요. 무로 분석가 같은 경우 티아 지금부터 상승할 수 있다. 19달러까지 한번 달려보지라는 트윗을 공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알트코인들의 강세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알트코인들의 힘을 붙돋으려면 당연히 맏형인 이더리움이 뭔가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코인데스크 측에서는 일단 이더리움이 2200달러 선에서 지지를 잘 받고 있는 것 같다. 해당 지지 구간은 0.382 되돌림 피보나치 비율과 일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2200달러 선부터 강력하게 반등할 수 있다면 24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반등 그닥 강력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00달러까지 한번 올라줄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더리움 3000달러까지 가야 되는데.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인데요. 바닥을 찍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은 고점보다는 바닥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 상에서도 힘을 낼 수가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 나왔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고의 메시지. 알고랜드 재단의 CEO가 트위터 계정을 해킹 당해버렸다라고 합니다. 해커들이 주요 인사들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들 계정을 해킹한 다음에 하는 행위는 가짜 에어드랍 및 이벤트를 시전하면서 사기 링크를, 스캠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클릭한 사람들의 지갑 및 컴퓨터를 해킹을 하기 때문에 꺼림칙한 링크 같은 경우는 절대로 클릭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트위터를 매일매일 들락날락 하지만은 가짜 스캠 링크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항상 조심하고 있는데요. 이 무료 분석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메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NFT 거래를 하니까 오픈시에서 거래 제한 이메일이 와가지고 그때 당시 바빠가지고 다른 일 하느라고 대충 보면서 클릭을 몇 번 했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기 스캠 링크를 클릭해가지고 5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순식간에 도난당하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꺼림직한 링크 같은 경우는 절대로 클릭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는 스테픈에 이어서 걸으면서 돈 벌자. 얼마 전에 저도 소개를 해드렸었던 아미노 리워드가 앞으로는 팬케이크 수업상에서도 거래 지원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아미노 리워드 모으시는 분들께서는 참고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미노 리워드 시작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설명을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말 동안에 반등 가지야를 외치며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주말 일당 주기 광주댓을 통해서 부탁을 꼭 드리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